자, 이어서 기조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대체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양희옥 위원님의 기조연설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명의 심사위원들을 대신하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체역 제도를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쌓인 감사와 고민과 바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시민의 힘이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방과 안보의 의미를 확장해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총을 드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고 안보의 개념도 군사적 위협을 넘어 사회 재난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까지 넓혔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체역 제도로서 소수자를 포용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개인의 권리 존중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향한 세계 시민의 책임에 동참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를 확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매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기억합니다. 총을 들 수 없다는 똑같은 행동이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이었다가 군사정권에서는 이적 행위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은 청년들을 처벌해온 그 시간, 그 고통은 단지 2만여 명이라는 3만 년이 넘는 시간이라는 숫자로만 환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평화적 양심을 지켜온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600여 명의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한국의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지켜보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법원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고 유엔에 청원을 했던 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호소에 응답해준 지구적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적과 배경은 다르지만 자국에서 시행해온 대체복무제의 경험을 전해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겪으면서 확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단 상황의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옹호해줬습니다. 많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벌인 다양한 활동들 덕분에 대체역 제도의 입지가 생겼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담당해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체역 관련 법안 마련, 복무 분야와 형태에 대한 조사, 조직과 세부사항 마련 등 조율하고 협력해온 각계 부처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사무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하시며 애쓰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하나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새삼 느끼며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1941명이 심사위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었으며 504명의 신청인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역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최근에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심사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입영 영장을 받고 대체역에 편입되기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역 신청인들의 대다수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군복무를 거부했지만 다양한 양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해방, 반차별주의 등을 지향하는 젠더 키워 활동과 생태주의자 등 그 면모가 다양합니다. 신청인들의 평화주의 신념은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인 내용들이 겹쳐서 형성되었습니다. 대체역 신청인들은 심사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직접 면담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심사위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고민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증명해 보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임모와 말합니다. 군사훈련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폭력 사용 등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대체역 신청인들은 심사를 받고 대체역에 편입된 이후 교정시설에 배치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뿐만 아니라 복무 이전에 치러야 할 시간과 노력이 상당합니다. 현재 596명의 대체복무요원이 전국 12개 교정시설에서 물품, 시설관리, 보건위생, 급식 등의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양심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을까요? 저희 위원회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군복무를 거부하는 신념에 국한되며 군사훈련을 대신하여 하게 될 복무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3가지의 심사 고려 요소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양심 결정의 근거입니다. 군복무 거부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로서 전쟁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적 가르침이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세계관을 신청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양심 결정의 실천입니다. 본인이 앞서 밝힌 양심 결정의 근거에 부합하는 활동과 실천이 있는지, 예를 들어 종교 생활과 교리의 학습, 전쟁 반대와 관련된 사회 활동, 연구 활동 혹은 기록 같은 실천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입니다. 군복무 거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역의 도입 취지와 복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충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심사를 진행하며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 개인의 양심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회는 양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심을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군복무 거부 신념의 진지함과 대체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혹시 군복무 거부와 관련돼서 일치되지 않는 언행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사상을 검증하려 하거나 형사재판에 피고인 대하듯 신청인을 신문하는 식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위원들은 상호 비판적으로 토론하며 발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양심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군사훈련에 국한된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달라는 호소에 대한 응답이 대체역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선하고 어진 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의 신념만을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역 신청인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이라고 해서 과거 병역 거부로 처벌받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양심의 범위를 한정지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 때문에 국가 폭력이나 소수자 차별 반대, 군축과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양심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역 제도를 여전히 병역 기피라는 구시대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체역 신청인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군 복무보다 더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되는데도 대체역을 어떤 혜택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가 여전히 존재해 안타깝습니다. 대체역은 국방의 의무를 대안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평가의 기준이 현역 군복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역은 충분히 민간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제한된 대체역의 내용과 형식, 길고 복잡한 대체역 심사 과정과 소요 기관 등을 살펴보면 제도의 도입 목적에 비춰봤을 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군 인권, 현역 복무자의 복무 환경 개선은 마땅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군 인권 신장과 대체역에 대한 존중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체역은 군복무를 회피하여 받는 징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야 한다거나 과거엔 전과자였는데 이 정도라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현재 대체역 제도가 가진 차별적 요소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권 선진국이라 자화자찬하며 제도가 가진 불합리함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역을 수행하는 대체복무 요원들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한국보다 앞서 대체복무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체복무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환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다양한 돌봄을 수행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을 보조하고 노인과 병원에 동행하며 말벗을 하고 환자의 목욕과 이동을 돕습니다. 싸우는 남성만이 아니라 돌보는 남성을 사회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만이 아니라 소방, 재난, 구호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산림과 환경 파괴 감시 등 생태 위기에도 대응합니다. 이렇게 될 때 대체역 제도는 총을 들지 않는다는 개인의 양심을 소극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평화주의 신념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복무의 내용과 현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존의 안보 개념이었다면 질병, 빈곤, 정치적 억압, 생태와 기후위기 등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안보의 방향입니다. 안보의 방향이 바뀌면 평화의 의미도 확장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가난, 차별 등의 구조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평화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모두의 평화를 보장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의 대체역 제도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끔찍한 전쟁과 국가폭력의 참상을 오랜 세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거나 회피하지 않고 성찰적 노력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일궈왔습니다. 대체역 제도의 마련은 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 정의, 평등, 인류 간 연대의 원칙에 대해 뿌리 깊은 헌신을 보이는 우리의 노력이 대체역 제도의 개선이라는 구체적 과제 속에서 발휘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